세 번째 줄, 국민, 집권정당과 관료제와 국민 간의 동질성, 일체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역관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정당을 선택하고 집권정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료를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제가 정당에서 이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당을 선출하고 정당이 관료제를 구성하고 관료들은 정당에 충성하고 정당이나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임기 동안 정당, 집권정당과 관료 집단과 국민 간에 서로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영구히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임기 동안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비록 정당이 관료를 임명했지만 국민이 정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관료 집단도 국민이 직접 뽑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직선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정당, 관료, 국민 간의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관료 집단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직접 선출한 건 아니지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이에요. 역관제가 상당히 민주적인 제도예요. 근데 이제 단점은 470조. 단점은 이제 중립을 저해하고 중립을 저해하고 정권 교체되면 한꺼번에 싹 바뀌니까 안정성이 떨어지고. 4번 위인설관, 농공행상 뭐 이런 거 둘러싸고 부패, 비능률, 낭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그걸 계기로 역관주의는 이제 부패했다, 안 된다. 정치하고 행정을 분리시키자. 제도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분리시키자. 제도적으로 분리했던 거가 펜들턴법이고 이론적으로 분리하고 했던 게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예요. 그렇게 해서 1880년대 말에 행정학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실적주의로 넘어갈게요. 실적주의는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된 거예요. 행정학 성립기 때 A급 1번 인사의 기준을 능력, 자격, 개인의 성적에 두는 제도예요. 로마 2번의 발달 요인은 역관제 때문이에요. 역관제 폐단. 괄호 2번의 동그라미 2번 보실래요? 81년 역관운동가 귀토가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었던 이 가필드 대통령을 20대 대통령을 암살하는 사건, 3개월 만에 암살하는 사건이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안 된다. 이제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을 더 이상 오염되게 할 수가 없다. 끊자. 관계를 끊자. 귀토 이 사람이 가필드 대통령 연설문 써주고 다 했던 그런 신복이었어요. 항상 연설문 써주는 사람이 늘 문제를 일으키는데 다음 쪽에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3번의 1번 동그라미 3번에 펜들턴법이 83년에 제정이 돼요.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은 81년도 있었거든요. 그 펜들턴법이 만들어졌고 그 두 번째 줄 윌슨도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서 펜들턴법을 뒷받침을 했어요. 그 펜들턴법의 내용이 미국 실적주의의 기초가 됐죠. 그 2번에 자 그래서 로마 3번의 1번 미국의 실적주의 수립 과정의 그 펜들턴법하고 그 내용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로마 4번 실적주의의 확립 요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5번에 실적주의의 이점 폐단 다음 쪽에 폐단도 중요해요. 실적주의가 꼭 우리가 좋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폐단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들턴법과 법이 계기가 됐고 그 펜들턴법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 이제 연방인사위원회가 나와요. 시빌 서비스 커미션. 이게 이제 연방 정부가 설치했기 때문에 페더럴이라는 말도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페더럴 시빌 서비스 커미션, 연방인사위원회. 그리고 여기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다 주관했어요. 그다음에 4번 이때부터 공무원의 정책 중립을 최초로 규정을 했고 그 전에는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3번 특징 보시면요. 미국의 실적주의는 자 개방형 실적주의였기 때문에 민관 간의 인사가 교류가 허용됐어요. 개방형 실적주의였기 때문에 민관 간의 인사 교류가 허용되고 그리고 퇴직이 되면 자리가 없어지면 공무원이 나가는 퇴직이 되는 그런 직무 중심의 공직 풍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에는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공무원제로 연결되지 못했어요. 자, 흔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제 미국이든 영국이든 선진 행정국이니까 직업 공무원제가 잘 돼 있겠거니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건 오판이고요. 영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은 직업 공무원제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신분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중간에 나가면 뭐 그걸로 끝이에요. 들어와도 그냥 경력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직업공무원 제도라는 개념이 없고 자리가 하나 비면 이걸 놓고 밖에 있는 민간인이나 안에 있는 공무원이나 공정하게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안에서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승진한다고 했다고 보시면 돼요. 승진이 딱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도중에 언제든지 뭐 책임을 물어서 나갈 수도 있고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완전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직업공무원 제도라는 개념은 미국에서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영국, 미국 다 직업공무원제가 됐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는 미국이 이건 영국이니까 미국은 직업공무원제가 안 된 나라예요. 자, 반면에 오른쪽에 맨 꼭대기 3번 영국은 반대입니다. 재직공무원, 사람 중심의 인사의 풍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폐쇄형을 취함으로써 신분 보장에 기여를 했고 일찍이 직업공무원제와 이제 같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자, 실적주의의 내용은 2번 인사, 능력 중심의 인사를 한다. 3번 능력이 있냐 없냐라는 걸 이제 분별해야 될,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채 시험 제도가 이제 필요했고 그런 시험 제도를 주관하고 하려면 어떤 강력한 독립된 기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사위원회였고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해서 그리로 권한을 집중을 시켜요. 이 실적주의나 직업공무원제는요. 인사가 직권화가 됩니다. 중앙에서 다 합니다. 여기서는 분권화가 됩니다. 인사가 분권화가 돼요. 네, 이런 데서는 시험 성적만 가지고 공무원들을 뽑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서는 할당도 하고 뭐 소외계층 같은 사람은 좀 성적이 떨어져도 봐주기 때문에 능력만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는. 그게 적극적 인사예요. 자, 그리고 6번, 7번. 공무원들의 정책 중립, 신분 보장 이런 걸 강조를 했죠. 그래서 실적주의가 이점이 당연히 이제 능력 중심의 인사니까 임용의 기회균 등 그다음에 3번에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 역관주의에 비하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능률성, 전문성 이런 게 이제 높아지겠죠. 그러나 다음 쪽에 단점은요. 단점은 인사가 소극적이에요. 중앙인사기관이 시험 성적에만 의존하는 그런 모집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유능한 인재를 적극 유치를 못해요. 오로지 시험 성적. 그러니까 언제 몇 명 뽑는다 공고 내면 그 공고 보고 관심 있게 모여드는 사람 중에서만 걸러내는 거지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고 알리고 끌어들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신분보장이라는 가치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들어온 다음에 국민들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분보장이 너무 강하니까 대응성, 책임성, 국민 요구에 둔감한 그런 폐쇄적인 관료 집단화가 된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나중에 적극적 인사인정이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 4번의 직업공무원 제도는 실적주의를 부정한 게 아니고 실적주의를 토대로 영국에서 발달된 제도가 직업공무원 제도예요. 그것도 A급인데요. 문제를 하나 보고 갈게요. 자, 649쪽에 649쪽 문제 하나를 보고 (649쪽)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방 7급 시험이었는데요. 2년 전에. 역관제와 실적주의 옳지 않은 거.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3번이죠. 잭슨 대통령은 암살당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가필드가 암살당했어요. 역관주의를 주장했지만 역관주의를 주장했다 그래가지고 잭슨을 암살한 게 아니고 20대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했어요. 선거운동원한테. 1번 맞죠. 2번 중립 맞죠. 4번 공직의 전리품화, 상품화 맞죠. 3번이 틀린 겁니다.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 사건이 실적주의 확립의 계기가 됐다. 촉발제가 됐다. 자, 조금 쉬었다가 직업공무원제도 대표관료제 정리를 하겠습니다.